다른 병원에 상담하시는 분인데 예. 코 또는 저쪽이 있잖아요. 가봐라고 얘기를 아니요, 해준 거예요. 심지어 거기도 코 성형. 네, 오늘은 7월 4월 31일에서 여러분과 함께 또 특별한 분 모시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코 수술만 12번 한 남자 박규영님, 이 스토리를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혹은 처음 만나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맨 처음에 수술이 뭐가 어떻게 잘못된 거예요? 정확히. 보형물을 넣었다가 음. 보형물이 휘기 시작했어요. 보형물이 이탈했다고 보시면 돼요. 쉽게 설명하자면. 그러니까 이게 코가 휘어져 보이잖아요. 네네. 저도 그 당시에는 제가 또 많이 민감하기도 했고 네. 지나와서 보니까 그때 당시에 휘었던 사진 있잖아요. 그 사진 보면 그냥 내버려 뒀어도 됐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이제 그 휜 걸 제대로 돌려놓기 위해서 2차 수술을 한 거죠. 네. 보형물을 다시 넣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1차 때처럼 또 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번엔 더 휜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휘어 보여가지고 그래서 3차 수술을 하게 되었죠. 6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또 지나고. 예, 예. 한 번 수술한 다음에는 그래도 한 6개월 정도는 있어야지 또 수술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보통은 그 그렇더라고요. 정도는 있어야지. 3차 수술도 근데 보형물로 이렇게 수술을 했었거든요. 네. 그 당시에는 보형물이 약간의 이탈했을 뿐이지 염증이 이렇게 발현되거나 그러진 않았었거든요. 그때까지는. 예, 예. 네. 그렇게 3차 수술을 하고서 한 달이 안 됐는데 코 끝에서 갑자기 피망울이 맺히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래서 저는 아직 이게 예. 아물기 전이라 네. 피가 좀 나오나 보다 싶었었는데 네. 병원에 가서 정밀 진단을 해보니까 염증이 생겨서 생긴 거예요. 보형물 이물 반응을 일으킨 거예요. 아. 그래서 염증이 생겨서 네. 실리콘을 제거해야 된다고 이제 진단을 받았어요. 그게 4차 수술이에요. 제거하는 수술이. 예예. 음. 제거를 한 후에 이제 거울을 봤는데 코가 보형물이 들어가 있다가 보형물이 빠지게 되면 그러니까요. 엄청난 수축이 일어나게 돼요. 팽창해 있던 게 빠지니까 수축할 수밖에 없는. 그걸 뭔가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보형물을 넣어서 힘을 줬던 데 예, 것이 예. 없어지니까 수축을 해버리는군요. 이 바깥에 나가 다니기도 사실은 곤란해졌겠어요. 그렇죠. 이제는 이상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정상적이지 않은 게 돼버린 거죠. 근데 이게 회복하는 데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데 정확히는 한 1년 2개월 3개월 정도 후에 5차 수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재수술이라는 말보다는 보건술이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 인공 늑연골이랑 그리고 인공 진피를 사용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5차 수술을 하고 나서는 결과가 좋지가 않았던 거죠. 네, 그 붕대를 풀기 전에 네. 조금 망설여지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했는데. 붕대를 풀고 거울을 봤는데 네. 이전에 무너졌던 코가 좀 바로 섰어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코 옆 잔등 쪽에 흉터가 이렇게 네. 생겼더라고요. 그냥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었죠.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네네. 그러다가 5차 수술 이후에 4월 30일 성형외과로 옮기게 된 거잖아요, 그럼. 그쵸. 5차 수술 이후에 고민이 많이 됐죠. 네. 이전보다 좋아지긴 했는데 흉터도 생기기도 했고 다른 곳도 한번 알아볼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네. 제가 이 병원 올 때 제 지인분 통해 가지고 어떤 다른 병원을 갔다가 그 병원에 상담실장으로 이렇게 있었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 병원이 코 업계에서 유명하다고 가보라고 이렇게 하셨었거든요. 다른 병원에 상담하시는 분인데 예. 코 또는 저쪽이 있잖아요. 가봐라고 얘기를 해준 아니요, 거예요. 심지어 거기도 코 성형. 제가 이 선택하는 데 있어서의 기준이 어떤 거였냐면 리스크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듣고 싶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병원을 좀 찾아다녔었고 그런 얘기를 듣고 싶었었는데 네. 이 병원에서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서는 뭐 어떤 것이 가장 큰 변화였을까요? 흉터 생긴 것도 흉터지만 코 길이가 온전치를 못했어요. 여전히 짧아 보였었던 코인데 코끝을 내리면서 조금 더 길게 연장을 시켜주셨고 네. 그리고 미간 사이에도 약간 불균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한 6차 수술 이후에 예. 12차 수술까지를 쭉 하면서 지금 이렇게
4월 31일에서 앉아가지고 우리가 맞아요.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되고 있어요. 사실 저는 이 영상들을 만들면서 이 경험들이 다른 분들한테도 좀 맞아요. 크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자리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다른 분들도 과거에 저와 같이 지금 힘들게 지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이제 예비 코 성형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네. 코 성형에 대해서 의료인들이 얘기하는 게 아닌 환자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 보면 좋겠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께 이런 얘기들을 들려드리고 또 네. 많은 분들이 그런 에너지를 받으시고 또 저한테도 전달해 주시면 좋습니다.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계속해서 규혁 씨와 함께 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함께 나누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사람마다 성향들이 다 달라서 뭐 심리 테스트도 여러 가지가 있고 뭐 이런 MBTI 같은 거 있잖아요. 저는 ENFP 나왔어요. ENFP.